서울 평균 분양가는 13억입니다. 진짜 3년 동안 분양가가 비싸도 너무 비싸서 도대체 물가가 이렇게 오르진 않았는데 분양가는 왜 미친듯이 오르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든지 오늘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분양가가 왜 이렇게 미친듯이 오르는지, 앞으로 분양가가 이렇게 오를 건지, 그리고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경제 까몽입니다. 여러분, 서울 평균 분양가는 13억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평균 분양가도 부평 기준으로 10억이 넘는 곳들이 등장을 했죠. 그런데 가계금융조사 2023년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위 10%는 순자산이 10억이라고 합니다. 중위값이 2억 4천만 원이라고 하죠. 분명히 청약은 당첨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약 당첨은 로또고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3억에 당첨되면 이거를 대출을 갚을 수가 있을 건지, 주기 전에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건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2019년 8억이었던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왜 이렇게, 전국 분양가가 왜 이렇게 3년 만에 60% 이상이 오르고 5억 이상이 올랐는지 정말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양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대지비, 건설비, 부대비용, 분양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비, 땅값입니다. 이 땅값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어요. 전국 지가 지수는 무조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입주하는 대지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땅값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설비에는 자재비, 인건비, 공사비가 있는데 최근 3년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서 유가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리고 산유국이고 철광석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모래나 철근이나 목재가 많이 나오는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무역을 못하게 되면서 건설비 자재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타워크레인이나 레미콘 기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단체를 이뤄서 본인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건설비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대비용인데요. 사실 부대비용에서는 금융비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세금이라든지 기타 비용인데요. 최근에 부동산 PF 사태가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PF라든지 부동산 시행에 조달되는 금융비용을 금융기관이 위험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금리는 인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에서 가장 많이 오르게 된 주범이 있죠. 마지막으로 분양수익입니다. 서울, 부산, 경기도 이런 지역은 대부분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가 많은데요.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들이 조합원들의 분양가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일반 분양 분양가를 엄청나게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과 정부 지자체에서 줄다리기가 일어나죠.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최대한 분양가를 높이 잡으려고 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계속 반려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의 분양가는 정부나 지자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대부분 산정이 되죠. 예를 들어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13억이고 장이 프로지오가 12억 나온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땅값도 오르고 건설비도 오르고 부대비용, 금융비용도 오르고 분양가도 엄청나게 높게 잡기 때문에 우리의 분양가가 13억, 14억 이렇게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분양가가 높아도 청약에서 모두 완판이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 조합, 그리고 건설사에서는 더 이상 비용을 낮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높이 분양가를 높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분양가가 미친 듯이 비싸고 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13억, 14억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는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는, 일단 청약 가점이 많이 모이신 분이나 특공이 되시는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무조건 노리셔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란 정부나 지자체가 분양가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분양 아파트, 다른 아파트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엄청나게 분양가가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도 보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6배 이상 높은데요. 그만큼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 높은 분들이나 특공이 되시는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무조건 노려라. 그리고 다른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고민을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 청약 가점도 낮고 나는 특공도 안 되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되겠죠. 저는 이런 분들은 구축 아파트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축 아파트는 준공된 지 10년 이상 정도에 되는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이런 구축 아파트는 10년 이상 시간이 흘러서 신축 프리미엄, 가격 거품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땅값이나 건설비만 남아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를 보시면 대부분 10억이 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이상 넘는 구축 아파트를 잘 고르면 신축, 준신축 부럽지 않은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세대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학군도 좋고, 그런데 10억 이하인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하면 분양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는 땅값이 올랐고 건설비가 올랐고 부대비용, 금융비용이 올랐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 분양가를 높여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게 하려고 하는 분양가를 높이 잡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가 높아졌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14억, 15억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못 갚는 이 굴레에 빠져야 되냐?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청약가점이 어느 정도 높거나 공이 되시는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청약가점이 낮거나 공이 안 되는 분들은 10년 이상 준공된 구축 아파트
아파트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호경노노에서 그런 아파트들을 가격 알림, 실거래가 알림을 해놓고 그것이 뜨면서 가격 추이를 보면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줍줍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